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일명 여배우 스캔들 진실게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사건의 당사자를 특별히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김영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최강욱 변호사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이 자리를 못했는데 김영환 전 네. 의원께서 좀 활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은 만난 적은 없는데 네. 지난번에 외부자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저질 네거티브였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셔서 그런 당사자인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얘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진 교수님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이제 공개 의혹 제기를 우리 김영환 전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까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영환 전 의원과 배우 김부선 씨를 모두 고발을 했죠? 이 승자의 관용이라는 것의 기본 정신은 뭐든지 뭘 100%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김부선 씨는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객관적인 외부자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뭐 증언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든가 뭐 앞뒤가 안 맞는다든가 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할 때 되게 그래요. 변호사 조언을 받지 않으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잃을 게 더 많은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승자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어쨌건 지금 다음 유력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는 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거를 또 다시 그 이슈화돼서 이 꺼져가는 불에다가 기름을 부었을까? 사실 진실 여부는 아직 안 나왔고 법적으로 안 나왔고 그리고 실제 진실 여부는 두 당사자만 아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진실 여부는 얘기하기는 건 좀 그렇고 다만 이재명 지사의 그 대응했던 태도 있잖아요. 펄펄 뛰는 느낌보다는 전략적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진짜 그냥 본인이 열받아서 고소하면 돼요. 내가 고소하면은 내가 가서 진술해야 돼요. 예. 검찰만 허용한다면 방송국 공개해서 내가 내 진술밖에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부선도 불러라. 그러니까 대질 받겠다. 대질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게 나갔으면은 고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정말 억울해서 내가 이거를 완전히 잡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하긴 했는데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 대책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씨거든요.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 대책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제3자는 진위 여부를 모르니까 안 하는데 사실상 본인인데 법적으로 본인이 아닌 걸로 해서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거. 네. 이것들이 이런 우회적이고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꼼수로서 뭔가 얻을 건 얻고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나름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했다고 저는 봐요. 우선은 그 여배우 스캔들이라는 이 성격을 지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아니고 이번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사과문 대필 사건으로 인한 진실 은폐 사건이다. 그렇게 지금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TV 토론이 있던 날 아침에 이재명 지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김부선 씨가 성남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 주진우 기자가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작은 5줄짜리, 6줄짜리 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이제 당선자 지사께서 주진우 안다, 또 여배우를 알고 있다, 만난 적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증폭됐거든요.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증폭될 일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 이것이 나오고 난 뒤에 주진우, 김부선 녹취록이 2개가 인터넷에 돌게 됐는데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는 제가 그것을 다 준비해놓고 먼저 이걸 터뜨리고 그다음에 녹취록을 올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공작도 녹취록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입수 그렇습니다. 경위에 대한 사실 논란도 있었던 부분이라서 녹취록 자체를 저는 늦게 봤습니다. 그날도 뭐 누군가 뭐 연락이 와서 그런 녹취록이 돌고 있다고 해서 봤지 제가 그런 녹취록을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일이었는데 제가 말한 이 문자 이 내용과 그 녹취록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폭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배우 스캔들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진실 은폐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누가 대피를 해줬다는데 자기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자기가 쓴 거거든요. 거기서 김부선 씨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이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김부선 씨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김부선 씨가 제가 지금 진보정당할 때 많이 도와주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고마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진술을 쭉 보다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거리를 좀 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 미래를 즐겼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9개월이라고 얘기했다가 12개월이라고 했다가 15개월이라고 했다가 왜 틀리냐고 했더니 사실상은 전체 길이는 15개월인데 그중에 집중적으로 만난 게 9개월이다. 그럼 중간에 12개월은 또 왜 나옵니까? 두 번째가 장소인데요. 월세를 내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와 은밀한 만남을 즐기기 위해서 월세 낸 돈만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숙박비 반띵 어떠신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는 뭐 오피스텔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난방비도 못 냈다는 자기 옥수동 아파트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달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오랜 만남을 했는데 하나도 물증을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물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처음에 들었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확실한 물증이 있다. 그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무슨 물증이냐,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진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재명 씨가 김부선 씨 핸드백을 들고 인천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진이 나왔단 말이죠. 본인 사진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 사진을 찍어줄 때 이재명 씨가 자기 핸드백을 들고 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 사진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공개됐던 거더라고요. 오마이뉴스 보면 그 기사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카피라이트가 붙어 있는데 김신혜라고 돼 있어요. 그 조카분이거든요. 그래서 100% 다 거짓말한다고 믿지도 않고 또 이재명 씨가 또 100% 거짓말한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그 어딘가에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네. 우선 이제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거짓말이라고 한 것은 김부선 씨가 좀 해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개월이라고 한 것은 처음에 만났을 때와 이제 헤어질 때까지의 15개월인데 그 사이에 헤어졌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9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 주진우 씨가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 주진우 씨가 그 김부선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과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과문에 대한 녹취록의 내용과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거는 김부선 씨가 자기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김부선 씨가 그걸 갖다 납득을 했으니까 자기 입장으로 나간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팩트 체커단이라는 그 변호사 거기에서 이재명 블로그에다 올렸습니다. 김부선이 주진우 서명숙에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하면서 조언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실인가 하는 거를 녹취록을 보고 다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재명과 다른 사람이다 해서 끝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200% 져요. 그러니까 김부선이 소송한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이게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요청한 그런 사과문을 써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녹취록을 보고 또 그분들 양쪽에 주장하는 것들을 다 균형 있게 보게 되면
이 사실은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젊은이들한테 물론이고 그런 지식인인데 이재명 지사, 뭐 시장 굉장히 권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덮었다 그런 말씀인데 왜 덮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을 저는 100%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면은 내가 100% 믿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개입을 해서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